처음에 서류 필기 통과하는 게 힘든 거고 그 이후에는 지방대인지 인서울인지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방법에는 그 정량화시킨 그 점수대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차이 때문에 떨어지고 붙는 거지,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이거 나 지방대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그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낀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 오늘은 지방대 청년들의 취업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는 인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목표로 공부를 시작하는데 사실 인서울대학교 가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방대를 나온 취준생들은 지방대 출신이 자신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지방대 나와서 취업 잘 할 수 있을까요? 못할 이유가 뭐가 있지? 예전에 기억나는 게 2000년도 초중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서울에서 처음 일을 할 때 대학 등급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 그 우리 상위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A등급이라고 해서 그 A등급이면 20점 만점에 20점,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15점, 그리고 학교의 특징적인 유명한 교수님이 있는 그런 전공들 같은 경우 뭐 이공계 유명한 대학 이런 거면은 그 점수가 아래 위로 바뀌고 막 그렇게 했던 것 같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20점 만점에 한 10점, 전문대는 뭐 5점 이런 식으로. 근데 최근에 그런 심사 기준을 본 경우는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지방대라 하더라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명을 못 쓴단 말이지. 그러면 지방대인지 아니면 뭐 인서울대인지도 모른단 말이야. 아마 그것 때문에 2000년도 후반부터 공공기관 지원이 엄청 많이 늘었던 것 같기도 해. 그리고 대기업이랑 중소기업이랑 임금 격차가 조금 커지기 시작하면서 대기업에는 그 한정된 수요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급여가 막 대기업만큼 높진 않지만 안정적이고 급여가 중견기업급으로 높은 공공기관 이렇게 이제 계속 흘러왔던 것 같아. 지금 뭐 지방대냐 국립대냐 좋은대 인서울이냐 그런 거는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네, 그럼 면접관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방대를 나온 사람을 보면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방대 볼 때 마음속으로 약간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면, 인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대적으로 수능 시험이 높았던 사람들이 인서울을 갔을 거고, 지방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성적이 그쪽보다는 조금 약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은데, 대학 가서 그 성적을 봤을 때는 인서울의 3.0과 지방대의 3.0은 조금 다르게 봤다라는 느낌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냥 느낌인 거지 확실한 건 또 아니잖아. 그래서 그게 반영이 되진 않아. 왜냐면은 다 이제 스크리닝 아웃 돼가지고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면접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지는 않고, 선발을 할 때 우리가 단계적 프로세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서류평가에서 통과가 된 사람들은 서류평가 때 봤던 건 이제 보지 말자라는 거야. 그리고 필기를 통과하면 필기 통과하고 면접에 왔으니까 필기 때는 성적은 보지 말자라는 거야. 그런 식으로 단계적 프로세스를 하는 건데, 이게 평가에 대한 자신이 없는 사람들이 자기 평가에 대한 자신감보다 이전의 필기시험 점수라든지 이전의 스펙들을 고려해서 약간 평가에 반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과학적 선발 기법이 도입된 대기업, 중견기업 일부, 그 다음에 공공기관들은 그 면접에서 대학교의 위치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깜짝 밸런스 게임 하나 가겠습니다. 네. 스펙 좋은 지방대 출신 대 스펙 보통인 인서울대학 출신. 서류 전형 기준이 구체적으로 잘 짜여져 있다고 한다면 그 스펙이 나쁜 인서울은 떨어졌을 거예요. 처음에 서류 필기 통과하는 게 힘든 거고, 그 이후에는 지방대인지 인서울인지 크게 구분이 없습니다. 근데 다만 구분이 있는 영역은 뭐냐면, 인서울 쪽에 있는 회사는 지방대에 있는 학생들을 뽑기도 하는데, 지방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내려간다라고 했을 때 조금 기피할 수도 있어요. 여기 괜히 왔다가 지방에 대한 그 적응 걱정스러워 할 수도 있다? 오히려 그 관점으로 좀 편견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방대 나오면 임금 덜 받는다, 대우가 다르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혹시 이거 사실인가요? 아니요. 지금 시대에선 그게 어려울 것 같아. 그 고졸자와 전문대졸, 대졸자는 차이는 있겠죠. 우리가 고졸과 전문대졸과 대졸의 차이는 그 학업의 기간에 대한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은 급여라는 것들은 그 학업에 대한 기간 때문에 한 1년 정도 차이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방대라서 임금을 조금 덜 받는다? 그거는 옛날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 뭐 있다고 한다면 진짜 옛날 얘기일 것 같고, 만약에 중소기업에서 인서울 사람을 뽑으면은 뭐 연봉을 200만 원 더 주고
주고 지방대 사람을 뽑으면은 연봉을 200만 원 더 줄인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그거는 그 회사 죽는 꼴이거든? 만약에 그게 알려진다고 생각해봐. 다니겠어? 나 바로 그만둘 것 같은데? 그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외에도 지방대를 나온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방대라는 그 차이점은 서류 전형 통과하고 나서는 의미가 없는 거고, 서류 전형을 통과하는 방법에는 그 정량화시킨 그 점수대가 있단 말이야. 거기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냐 안 했냐 차이 때문에 떨어지고 붙는 거지, 자기가 떨어지고 나서 이거 나 지방대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버리니까 그게 불이익을 받는다고 느낀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지금 지방대학교에서는 지방 정주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서울에 이제 와야 된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영상에 나왔던 그 말이랑 똑같은데, 자기의 능력이 서울에서 시장이 더 크다라고 하면 서울에 오는 것도 나쁘진 않아. 그런데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임금을 300만 원 받고 지방에서 280만 원 받는다, 그 정도 차이라면 난 지방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은 그 생활 임금 자체가 수도권 같은 게 더 높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방 쪽에 있는 기업들을 먼저 찾아보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이제 수도권 쪽으로 올라오는 걸 좀 추천드리는 편이에요. 네, 마지막으로 지방대를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제 일화 중에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제가 학교 졸업 전이었고 고등학교 졸업인 상태로 이 전문적인 일을 하게 되었고, 전문적인 일을 하면서 오히려 대졸자라든지 그런 석사생들보다 더 능력을 많이 발휘하게 됐던 일이 있었거든. 내가 다른 교수님들 아니면 그 직무에 있는 뭐 차장급, 부장급들한테 면접관 교육을 한 적이 있었어. 면접관 교육을 하고 나서 내 면접관 교육을 잘 하니까 교육 들으시는 이제 교수님이 어디 대학교 출신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게 어디대 출신이냐는 말은 어느 대학교에서 박사과정 마쳤니라는 질문이거든. 근데 난 그때 고졸이었다고. 대학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게 중요한 거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빨리 하는 게 중요한 거라고. 그때 당시는 내가 동서대라는 그 부산에 있는 지방대였단 말이야. 그때 당시 동서대라는 말도 하지 못했지. 왜냐면 고졸이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냐면 해병대요? 이렇게 했거든. 그랬더니 교수님이 역시 해병대 하면서 그렇게 한 적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약간 능력 중심 채용과 직업인의 산 증인으로서 능력을 키워버리면 대학교는 시간이 지나면 그 의미 없는 시간대가 와요. 예전에는 그 대기업 공채 문화 할 때 공채 기수별로 어느 대 출신이 맞냐 이거 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네트워킹을 형성하면서 살아왔던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능력 위주의 삶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일부 대기업에서는 어떤 대학 출신들이 위에 라인에 올라가냐 마냐 그런 이야기도 있긴 한데, 그건 정말 눈에 겨우 보일까 말까한 그런 사례들이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내 인생에 뭐 유리천장이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런 삶은 그런 사람들끼리 놔둔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부작용을 이제 받을 정도로 큰 영향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 아니면 우회하는 길은 정말 수없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무와 관련돼서 쌓을 수 있는 직무와 관련된 스펙들 많이 쌓아가지고 서류 평가를 통과하고 면접 때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냐 그런 질문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또 좋은 컨텐츠로 봬요. 안녕.